반감기 이후에 4개월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때에 좀 진입하긴 한 것 같습니다. 보통 반감기 이후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횡보하다가 그 다음부터 점점 오르고 이렇게 불장이 오거든요. 그런 이제까지의 추이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상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상승을 앞두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8월 11일 일요일 오전 9시 33분입니다. 지금 뭐 차트 잠깐 보시면 이번 주말에는 계속 좀 횡보하고 있어요. 주말은 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던가 아니면은 뭐 급락이나 급등이 나오던가 크게 변동하거나 횡보하거나 그럴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요 범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 차트는 업비트 차트입니다. 업비트 가격으로 뭐 어차피 바이낸스 차트도 비슷하니까 네, 업비트 차트로 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은 8,500만 원 안팎을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좀 횡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때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저는 좀 빠질 걸로 봤는데 빠져야 되는 타이밍에서 올라갔죠. 네. 이거는 좀 불리시한 모습이긴 하고 그 다음에는 보통 조정을 받는데 지금은 횡보 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호한 부분이긴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 한 22% 정도 적지 않게 올랐죠. 크게 오른 다음에는 조정이 원래 세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떨어질 때 조금 조정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382 찍고 가긴 했네요. 여기 조정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상승을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한 일주일 만에 한 20%가 오르고 그리고 이렇게 20% 올랐으면 조정이 좀 나오는 게 사실 보통인데 아직은 뭐 이렇다 하게 빠지진 않았죠. 한 8,700만 원 찍었다가 지금 8,500만 원이니까 조정은 뭐 거의 나오지 않았고 지금은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꽤 횡보가 길어요. 네, 지금 뭐 약간 움직임이 별로 없어서 다들 좀 빨리 올랐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시점일 것 같은데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큰 폭으로 상승하면 조정을 받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횡보가 길어지면 그 다음에 무빙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좀 큰 폭으로 움직이거든요. 위로 큰 폭으로 가거나 아래로 큰 폭으로 가는 게 보통인데 그래서 뭐 제 생각엔 많이 올랐으니까 보통엔 반대쪽으로 갈 때가 더 많으니까 한 6대 4 정도 상승 후에 이렇게 횡보하면은 조정을 받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한 8,10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조정 받은 다음에 상승하더라도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반반입니다. 횡보가 좀 길었는데 이 다음에 제 생각엔 아래로 갈 확률이 한 60%될 것 같고 위로 갈 가능성이 한 40%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위로 가더라도 한 번쯤 빠졌다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갑자기 이 상태에서 9천만 원을 갑자기 넘어가거나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횡보하는 시간이 있다가 내일 저녁 때쯤 돼서 좀 큰 폭의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는 증시 자금도 좀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들어오는 현황인데요. 블랙록이 진짜 대단하죠. 가장 안 좋았던 때, 그러니까 8월 5일 날 이때 아래 공포라고 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말 크게 떨어졌었잖아요. 그때만 그냥 빵입니다. 마이너스는 아니고 그때만 0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 또 플러스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블랙록이 진짜 대단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8일날 목요일 밤 정도인데 이때는 꽤 많이 들어왔죠. 네, 그러면서 62,000달러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700만 원 넘어갔었죠.
그때 2억 달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되게 많이 들어왔었고 그 이후로는 좀 조용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억 8,200만 달러나 그레이스케일에서 유출 물량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달러 플러스로 마감한 거는 이 부분은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W3라는 회사라는데 여기 원래 거래량이 거의 없는 데거든요. 거래량이 거의 없던 데인데 갑자기 1억 달러 넘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무슨 이슈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주요 이슈는 아니고 중요한 건 지금 ETF 자금이 들랑달랑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비트코인 시세를 좌지우지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 5월 뭐 요럴 때에는 증시 자금이 들어오면 오르고 빠지면 내리고 계속 그랬었는데 지금은 증시 자금하고 조금 별개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ETF 자금 외에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이 그때 거래가 더 많이 좌우한다는 뜻이죠. 뭐 저는 이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에서 어느 정도 좀 독립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데 이더리움은 초창기에 증시 자금이 그레이스케일 통해서 엄청 많이 빠져나갔죠. 오히려 마이너스 계속 만들다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잦아들었어요. 그레이스케일 물량도 뭐 하루에 나가봤자 한 4천만 달러 수준? 요 정도면은 네, 이제 증시 자금에 괴롭히는 거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랙록은 마이너스가 없죠. 네, 블랙록은 안 들어오거나 플러스만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고 비트코인에서 블랙록의 아이비트가 순유출이 나온 거는 딱 하루밖에 없었어요. 네,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 넷 플로어 봐도 좀 전체적으로 숫자가 되게 작죠. 네, 한 1,000만 달러, 2천만 달러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뭐 요 정도면은 이제 뭐 ETF 자금이 이더리움을 움직인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더리움은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되게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솔라나에도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더리움 대비해서 솔라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데 작년에 한 9월 네, 이쯤부터 7, 8월 좀 되겠네요.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여름까지 1년 동안 이더리움 대비해서 얼만큼 올랐나 이런 뜻이거든요. 이더리움 대비해서 한 800% 정도 오버퍼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상당하죠. 네, 이더리움은 그만큼 솔라나에 많이 뺏겼다고 볼 수도 있고 이더리움은 현재 좀 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도 요 선이 너무 크게 무너졌고 작년 올 말, 작년 초 뭐 요때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이더리움 ETF가 생겼으니까 향후에는 다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이게 이번에 이렇게까지 무너질 일이 사실 아니었는데 너무 크게 무너졌고 아직도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은 좀 많이 가슴이 아플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요즘에 알트가 좀 많이 힘듭니다, 사실. 사실 알트를 이끄는 건 이더리움이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랑 느낌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토탈 3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뺀 나머지 코인들의 총합인데, 시가총액인데, 보시면 3월 달까지 크게 올랐다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이게 평균적으로 빠진 거니까 많이 빠진 코인은 훨씬 더 많이 빠졌거든요. 8월 5일까지 했을 때 평균적으로 40%가 빠졌어요. 네, 상당히 많이 빠졌죠. 지금까지로 이제 회복이 됐을 때를 생각해 봐도 한 27%가 현재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실 것 같고, 이더리움은 그래도 좀 전통적으로 큰 자산이잖아요. 암호화폐 쪽에서는 그래도 비트코인 다음에 안전자산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뭐 그나마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뭐 한 10위권 밖에 알트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고 비중을 되게 작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뭘로 봐도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뭐 여러모로 제일 좋아 보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비중이, 포트폴리오 비중이 알트에 많이 치중이 돼 있다면 비투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갈아타면서 조금 늘려가는 게 여러모로 나을 것 같습니다. 시황은 제가 사실 이게 좀 큰 폭으로 움직일 것 같아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횡보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디로 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좀 느낌상은 빠질 때 안 빠지고 버텨주는 거 보니까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하락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바로 빠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상승 후에 하락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게 8월 달에 앞으로 요렇게 무빙을 하지 않을까 뭐 제 뭐 시나리오일 뿐이고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요 박스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5만 후반에서 6만 초반, 네, 여기를 벗어나기는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횡보가 더 길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월에 금리 인하가 되는 게 한번 이슈화가 좀 세게 돼야 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금리 인하 뭐 이런 부분은 반영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새로운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7만 달러는 개인적으로 한 8월, 9월,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참 횡보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열 지표를 알아보는 것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MVRV거든요. Realized Value는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에요.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부터 비트코인 갖고 있던 사람은 뭐 예를 들어 뭐 10,000달러라고 할게요. 10,000달러도 안 될 것 같은데 1만 달러에 갖고 있었다고 치면 얘네들은 사실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얘네는 그냥 홀드의 영역이니까. 최근 거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럴 때 사고 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 가격분의 마켓 밸류, 현재 가격이죠, 이거는. 이렇게 되는 지표가 MVRV인데 그러면 RV, 거래된 가격이 뭐 얼마가 있을 거잖아요. 최근에 크게 하락했으니까 요 가격이 마켓 밸류도 떨어지고 RV도 좀 떨어졌겠죠. 그러면서 MVRV가 하락을 좀 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그러면서 MVRV가 한 1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MVRV가 1이라는 거는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요 상태입니다. 그럼 1 미만일 때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저평가돼 있다 해서 매수하기 아주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월 달에는 3이 좀 넘어갔었어요. 이때는 뭐 지금 보니까 좀 과열된 상태이긴 한데 진짜 찐 상승장이 오면은 이렇게 과열된 상태로 계속 가거든요. 그러다가 뭐 한 4, 5 이쯤 되면은 폭락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지표만 봐서는 지금 바로 폭락한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지금 상태가 1.8 정도거든요. 지금 MVRV 지표상으로는 폭락이 나온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숫자가 좀 낮으니까 지금 과열 상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열이 좀 다 해소가 됐으니까 가격이 상승하면서 MVRV가 높아지지 않을까 뭐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지표들, 온체인 지표들을 보면은 지금이 다소 저평가 상태이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좀 조정장을 겪고 있는 중이고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죠. 이제 반감기 이후에 4개월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때에 좀 진입하긴 한 것 같습니다. 보통 반감기 이후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횡보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좀 점점 오르고 이렇게 불장이 오거든요. 그런 이제까지의 추이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상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상승을 앞두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뭐 이제까지 그래 왔다는 거지 앞으로를 바라보는 시나리오는 될 수 있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뭐 이게 뭐 예정된 미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전 비트코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느 타이밍에 올라갈지는 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뭐 이러다가 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2024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만약에요.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큰 폭으로 빠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지금 블랙스완인데 이게 좀 많이 좌우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큰 폭으로 끌어내리는 가장 큰 이슈는 한동안은 경기 침체가 될 것 같아요. 뭐 증시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좀 좋은 뉴스인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코인을 매수하기 위한 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죠, 달러. 우리가 한국 거래소에서 업비트에서는 우리가 원화로 그냥 사잖아요.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 달러가 있다고 해서 코인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달러를 이용하든 어떻게 하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돼요. 테더나 USDT가 테더입니다. 테더나 아니면 서클사인 USDC 이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테더를 가장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코인을 매수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제가 뭐 말씀드리는 뭐 61K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테더 기준 가격입니다. 테더가 뭐 달러랑 비슷하니까 달러로 봐도 무방한 거죠. 그러면 이 테더와 USDC가 거래소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상방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유동성이 충분하니까 매수 대기자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 만에 한 30억 달러가 증가했대요. 또 최근에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락할 때 이게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사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진짜 약세장으로 가면은 하락은 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네, 이렇게 뭐 테더나 서클사의 USDC가 공급되는 이런 모습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살려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김푸도 없고 뭐 이런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8월 5일 날 하락할 때는 김푸가 꽤 많이 꼈죠. 4% 넘게 꼈었잖아요. 원래 한 0%대였는데 지금도 한 2% 정도 김푸가 껴있죠. 그러니까 김푸도 끼는 걸 보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도 공급되는 거 보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일주일 만에 한 2-30% 상승을 하는 걸 보니까 지금은 약세장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좀 매수 대기자들이 확실히 좀 많은 모습이거든요. 이런 떨어질 때마다 사줄 사람이 있으면 하방을 막아주잖아요. 네, 하방 경직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방이 단단하다고 하죠. 하방이 이렇게 단단해서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5만 달러 깨지는 거는 앞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건 뭐 제 의견입니다만 6만 달러는 뭐 얼마든지 깨질 수 있지만 5만 달러가 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단점이 있다면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처음에는 56K까지 빠졌었어요. 네, 이때는 5월 1일인가 뭐 그랬었죠. 7월 달에는 53K까지 빠졌어요. 마운트 곡스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49K까지 빠졌습니다. 8월 5일이었죠. 이렇게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게 솔직히 좀 이게 좀 많이 아쉽긴 해요. 네, 이때가 5월 1일이었고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슈가 터지면서 이때 한 56K까지 빠졌었고 이때는 7월 5일 날 이때 마운트 곡스랑 독일 정부 물량 뭐 이런 것 때문에 큰 폭으로 빠졌었죠. 이번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8월 5일 날 빠졌었죠. 저점이 계속 좀 낮아지고 있죠. 더불어서 고점도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채널을 좀 빨리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네, 보통 하락 채널은 상방 돌파를 하는 게 보통이긴 한데 상방으로 돌파하면 네, 큰 폭으로 오를 수는 있죠, 사실. 하지만 하방으로 돌파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약세장으로 갈 수도 있죠. 네, 하지만 하방이 이렇게 단단한 걸 봐서는 네, 거래량 들어온 거 보세요. 네, 요때 들어온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면 살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대기하고 있어서 요 벽을 다시 뚫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져봤자 한 요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한 55K 요 정도? 네, 하방은 저는 요 정도 보고 있는데 이번엔 사실 좀 과도하게 빠지긴 했는데 이게 증시 자금이 같이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공포심 때문에 아직은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라서 제일 먼저 던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오버해서 과매도가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를 좀 하방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네, 위로 가도 이상하지 않고 아래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좀 그런 상태죠. 지금은 좀 쉬고 있는 횡보하는 네,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요 정도 회복하고 쉬고 있다는 거는 사실 좀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코스피를 보면 이번에 크게 빠지긴 했는데 회복을 많이 하진 못했거든요. 그리고 역사상 고점이 여긴데 지금은 좀 바닥 근처죠. 코스피나 나스닥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좀 회복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도 저점 대비해서 한 6% 정도밖에 못 올라왔거든요. 비트코인은 20% 넘게 올라왔으니까 지금 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시보다는 비트코인이 물론 더 많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비트코인이 더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16% 빠지고 6% 반등을 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한 30% 빠졌다가 한 20 몇 퍼센트 정도 회복한 거니까 되돌아오는 회복 탄력성은 비트코인이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